15장 진동, 감쇄 진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진동은 단순 조화 진동, 단진동인데 그럴 경우에 물체는 평형점, 알짜 힘 0N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으면서 그 지점을 기준으로 그 지점에서 벗어났을 때 보통은 직선상에서만 운동을 하죠. 보통의 경우는 그 지점에서 벗어난 곳으로의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면서 항상 평형점 방향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해서 받을 때 반대쪽으로 벗어나면 그 기준점 평형점으로부터의 변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받아서 그런 힘만으로써 진동을 하게 되면은 단순 조화 진동을 하게 되며 그랬을 때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되고 순간 속도라든지 주기 같은 것들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체가 이처럼 이상적인 단진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공기저항이나 기타 몇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방해받는 힘을 더 받을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힘이 조금 더 변화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고려하면 된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마찰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물체가 직접 어떤 면에 닿아서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으로 받을 때에는 현재 움직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 문제를 풀어보면은 부분 구간별 단진동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 문제도 같이 또 다뤄볼 텐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감쇄 진동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아예 없으면 물체에 가해지는 저항력이라고 할까 그런 감쇄력이 없을 건데 움직이는 속력이 빠를수록 그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속력에 비례하는 크기로 받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찰력 또는 공기저항 등 적당한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저항력이 있을 때에는 이건 이상적인 운동이 아니지 않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저항이 감쇄력이 정확하게 숫자로 딱 떨어지도록 계산이 아주 딱 떨어지도록 나타나는 경우다라 그러면은 그건 또 어느 정도 이상적인 감쇄 진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서 움직이게 되면 공기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공기 저항이 움직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서 적당한 계수가 붙으면서 속력에 정비례하는 크기로 가해지게 돼요. 물론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또는 세제곱에 비례하는 텀을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나오는데 일반적인 감쇄 진동, 전형적인 감쇄 진동의 경우에는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하게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감쇄력, 저항력을 받게 된다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물체에는 나름의 평형점으로부터 벗어난 변위에 비례하는 탄성력 등과 같은 힘으로 인해서 진동을 해야만 할 때 그럴 때 문제풀이하는 방법 같이 알아봅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질량이 mkg이라고 합시다. 질량 m, 단위는 보통 kg 쓰게 될 텐데 이 물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용수철이 보통은 달려 있겠죠. 이상적인 용수철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평형점으로 해서 진동 운동을 적당히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평형점에 있으면은 평형점으로부터 xm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플러스 몇 미터 떨어져 있다라고 본다고 했었으면은 지금 현재 이 위치는 평형점으로부터 변이가 플러스 몇 미터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위쪽으로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평형점을 지나치게 돼서 이런 지점에 있게 되면은 그때의 위치도 x라고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때 x 값은 내가 위쪽 방향인 벡터량을 플러스로 정의했다라 그러면은 평형점을 기준으로 변이가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때의 순간 변이 값은 마이너스 몇 미터다라고 정의를 해주면서 숫자를 다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운동할 때 물체는 용수철이 위아래 어떤 방식으로 달려 있어 가지고 평형점에서 벗어나면 K배 하는 복원력이 작용한다라고 합시다. KX 뉴턴이 작용한다라 그랬을 때 요 K는
K는 상수값인데 상수값으로서 스칼라량인데 X가 변이라고 했으니까 X라는 방향성을 가지는 평형점에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나타날 복원력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KX다 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위쪽에 있을 때는 올라가는 중이든 내려가는 중이든 어쨌든 평형점 방향으로, 아래쪽에 x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는 내려가는 중이든 올라가는 중이든 어쨌든 아래쪽 마이너스 얼마 했을 때는 위쪽으로 향할 복원력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야 되는 표시가 플러스 값으로 나올 복원력이 작용한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복원력을 마이너스 kx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어떠한 순간에 속도에 정비례하는 저항력이 가해진다고 하면은 속도에 정비례한다. 여기 x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무관하게 이 지점에서 올라가고 있으면 속도가 위를 향하고 있으면 플러스 몇 미터 퍼 세크 나오면 감쇄력, 저항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똑같은 평형점에서 플러스 변이를 가질 때에도 갔다가 올 때 아래쪽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속도 방해하는 방향 위쪽으로 가해질 감쇄력이 있다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감쇄력은 똑같은 변이 플러스 값에 대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모두 가질 수 있으니까 x로 당연히 표시하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은 현재 속도의 정비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적당한 상수값에 의해서 속도의 반대 방향이라 그러면 그 속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서 수치값이 나타날 테니까 이런 복원력에다가 더해지는 힘이 현재 속도 벡터라는 것 기억을 해야 되겠고, 속도 크기의 B배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또 하나의 몇 뉴턴의 힘을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V의 반대 방향이라고 해야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로 나타나도록 할 힘이 순간적으로 가해져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가 위아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런 힘들의 조합이 위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래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물체는 그런 두 가지 힘만 받으면서 어쨌든 진동 상태를 가지게 된다라 그러면은 물체가 받는 이 힘이 물체에 대한 알짜 힘이다, 순간 알짜 힘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고, 받는 모든 힘이 이렇다라고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질량 mkg짜리가 어느 순간 가지는 가속도가 a라 그러면은 순간 변이 xt와 순간 속도 vt에 대해서 순간 가속도 at 값을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수치값을 써놓은 것이 전반적인 방향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식이라고 기억을 해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식을 풀기만 하면은 뭔가 저항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물체의 진동 상황도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써봅니다. 요거 마이너스라는 부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썼다면 이항을 시켜주면은 MA T 플러스 K XT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 B VT 이런 식으로 하면은 0 나오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이항했기 때문에 그대로 썼는데 요거를 조금만 변형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AT라고 하는 것은 위치, 변이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한 값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요거 먼저 쓸게요. 플러스 적당한 상수 B에 대해서 B, VT라고 하는 것은 X에 대한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한 값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T, K배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제로다 라고 나오네요. X라는 값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 그대로인 것에 어떤 상수값이 적당히 붙는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미분방정식을 얻었죠. 미분방정식은 해를 내가 직접 찾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미분방정식 표를 보거나 결정되어 있는 것을 좀 외워놔야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M
x2 닷 b x 닷 kx 플러스로 연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요것의 일반적인 해는 xt라는 것의 일반적인 해는 어느 정도의 진폭에 해당할 x 변이의 맥시멈 값이 앞에 하나 상수로서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붙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익스포넨셜 붙으면서 마이너스 2n분의 b 한 다음에 여기 t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 이제 밖에는 코사인 값이 하나가 나오면서 적당한 오메가 각진동수에다가 t 나오면서 플러스 여기는 뭐 적당한 파이, 세타 같은 것이 더 붙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복잡하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떠한 최초 상황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기에 플러스, 파이, 뭐 세타 이런 게 붙기도 해도 되는데 요런 식의 꼴로 x에 대한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가 되겠는데 요걸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코사인 그래프를 좀 따르자 뭐 사인으로 되면은 조금 변형만 해도 되고요. 코사인을 따르면서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각진동수로서 t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앞을 떼놓고 보면은 이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평형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코사인이라고 썼네요. 왔다 갔다 하는 뭐 요런 진동을 상하로 하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뭐가 없으면은 요거 상수값 적당한 진폭 넣어서 쓰면 되겠는데 여기에 익스포넨셜 뭐가 하나 붙어 있네요. 익스포넨셜이면서 지수함수이면서 t에 대해 앞에 m값은 진동할 물체의 질량이고 b는 적절한 상수값, 양수값을 보통 쓰게 될 거니까 괜히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얼마 t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어떤 것이 코사인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진폭의 곱으로 나타나 있는 식으로 되니까 진폭이 점점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반영해 주라고 하자는 말이네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값들이 곱해진 결과 이게 조금씩 진동이 잦아들면서 진폭이 서서히 작아진 아래쪽으로도 점점 작아지는 이런 엔벨로프를 그릴 수 있는 이런 진동 상태를 가지게 되겠다. 물체의 진동이 점점 작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주기가 특별히 변하진 않겠네요. 주기 라지 t라고 하면은 오메가 분의 2파이 초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쇄진동이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보는 것처럼 나름 이상적인 감쇄진동인 경우에는 오메가 분의 2파이로서 주기가 결정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겠다. 요거는 그 진폭에만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미분방정식의 최종적인 풀이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오메가 값은 얼마를 써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오메가 값은 루트 n분의 k 마이너스 4n분의 b 제곱 뭐 이렇게 써가지고 오메가 값도 이렇게 단순 조화 진동의 주기를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고 뒤에 이런 텀이 조금 더 붙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까지 넣어서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거 좋긴 좋은데 교재에서도 조금 설명이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감쇄 진동이다 라고 그러면은 뭐 주기는 요 부분을 빼고 대략 그냥 루트 n분의 k라고 해가지고 복원력에 대해서 복원력 하나만 작용하면서 물체가 가질 질량 nkg짜리의 주기를 그대로 써서 일단 문제는 빠르게 대략적인 값을 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쇄 진동과 관련 있는 연습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읽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질량이 2,400kg인 자동차의 용수철은 차대가 그 위에 놓일 때 10cm만큼 압축된다라고 그랬어요. 차대가 2,400kg인데 어떤 용수철 위에 놓인다고 하는데 그럴 때 10cm, 0.1m 압축된다.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싶기는 한데 요거는 문제가 조금 번역 툴을 따르다 보니까 어떤 표현상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바퀴가 4개 이쪽 저쪽 해가지고 4개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2,400kg이래요. 보통 중형차 정도 수준보다 약간 더 무거운 뭐 대형차에 가까운 그런 질량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질량이 2,400kg인 자동차에 대해서 여기 완충장치가 있죠. 바퀴마다 완충장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용수철이 들어있나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자동차를 또 얹어놓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떤 자동차 점검을 위해서 리프트 장치에 대해서 뭐 또 설치한 것이 용수철이 뭐 달려있고 그렇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2,400kg의 전체적인 차대, 바퀴나 뭐 기타 뭐 이 용수철 부분의 하부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질량이 2,400kg이었을 때 여기 바퀴에 들어간 용수철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딱 놓이게 됐을 때 원래 길이보다 10cm, 0.1m 압축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전체적인 값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바퀴마다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힌트는 문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바퀴, 4개의 바퀴가 600kg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 생각을 해봤을 때 바퀴 하나당 은 600kg이고 그러니까 전체 2,400kg을 4개의 바퀴가 지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그런 용수철의 용철 상수값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 전체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한 다음에 아직은 진동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10cm만큼 압축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합시다. 그러니까 용철 상수가 K값이다 라고 그랬을 때 10cm, 0.1m로 바꿔놓는 게 좋죠. 0.1m가 압축이 된 상태에서 가하는 탄성력이라는 것이 600kg에 대한 중력과 속도 곱한 힘으로 이제 이렇게 써야지 뉴턴 단위가 나타나죠. G 빼고 그냥 쓰면은 안 되고요. 뉴턴 단위 나타나고 K값은 뉴튼 퍼 미터다라는 단위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K값은 0.1분의 600G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K값 간단하게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계산해 보면은 58,800 뉴튼 퍼 미터다. 이렇게 간단하게 A번 문제는 풀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용수철을 그냥 달아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업소버, 쇼바를 넣어가지고 뭔가 요철에 걸리거나 해가지고 진동이 나타났을 때 그 진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나 봐요. 그런 장치가 한 번 올라오고 주기가 끝날 때마다 진동이 절반씩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감쇄장치, 진동 억제, 감쇄장치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원래는 상세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특별한 말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미분방정식도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는 요 차대라고 해야 되겠죠. 차대의 속도에 비례하는 크기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방향, 현재 움직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감쇄력이 작용할 그럴 업소버가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생략이 돼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체가 받고 있는 감쇄력 또는 저항력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BV 형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것임을 어느 정도는 전제를 하고 풀자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여기서 잠깐만 요 B라는 상수값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용설 상수 같은 경우에 복원력이 이렇게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게 나타나는 용솔상수는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를 썼었는데 요거는 단위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요것도 감쇄력이라고 할 뉴턴 단위가 결국은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죠. B에 의해서 뉴턴 단위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미터 퍼 세크 단위를 쓸 V 값을 곱해서 요게 나오려면은 뉴턴 퍼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써야 되겠네요. B라는 상수값은 단위로 이렇게 쓰는 게 SI 단위에 맞춰서 쓰는 방법이겠고요. 그런데 뉴턴 단위라고 하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단위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나 없어지면서 결국은 단위를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킬로그램 퍼 세크 단위가 B의 단위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를 쓰는구나 라는 것도 정답을 쓸 땐 단위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서 그럴 때 감쇄상수라고 할 이렇다는 전제하에 그냥 복원력은 용수철이 알아서 주면서 그 진동 억제 장치가 이런 식의 힘을 더 가해서 감쇄를 시키는 게 한 주기당 50%씩이라고 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한 주기당 50%라고 그랬는데 이 절반으로 진 폭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식의 감쇄 진동의 경우에는 진폭에 해당하는 텀이 여기까지네요. 코사인 오메가 t 하는 건 이제 뒤에 빼게 되고 요게 진폭 관련된 얘기이다 보니까 적절한 최초 진폭 x 맥시멈에 대해서 요거 그냥 상수니까 요 값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분의 2m에다가 나중에 600kg 넣어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용수철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들 이제 네 짝으로 해서 2400kg의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600kg에 해당할 질량을 버티는 데 있어서 적당한 B kg per sec라는 값이 잘 주어지면은 T 값이 한 주기가 되면은 한 주기 T초의 경우에 이렇게 시간이 경과했을 때 최초값의 절반 50%가 된다라고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 나와 있고 B값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주기 T가 얼마냐라는 거 요게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요 T값에 대해서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단진동의 경우에는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잘 알고 있죠. 오메가분의 2파이 초라고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기에 여기 또 오메가가 붙긴 하는데 실제 교재는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메가 프라임은 이렇게 써야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쓰려면 오메가 값에 또 B가 들어가 가지고 주기를 구하는데 B가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쓰고 하다 보면 식이 약간 더 복잡해집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는 오메가 값을 잘 모를 때는 대략 루트 n분의 k 그냥 씁시다 라고 하는 걸로 일단 풀고 근사값을 구하는 게 보통 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 값에다가는 루트 n분의 k 루트 질량 여기다가도 600kg 쓰자 그랬죠. 분의 K, 뉴턴 퍼 미터로 나타냈다면 58,800 단위 맞춰서 잘 써줘야지 되겠고 분의 2파이를 써주는 것으로서도 적절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주기 쓴 거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M자리에다가도 600kg 넣고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요거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양변에 로그 취해주면은 마이너스 2n분의 b에다가 t 자리에 요거 대입하면 되는데 일단 t라고 씁시다. 는 로그 취해주면 마이너스 로그 2 나오게 되니까 요거 간단하게 b에 대한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t값 파이에다가 3.14 넣어주시고 해가지고 대입한 다음에 m값에다가는 요거 600kg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로그 2값
요거 로고표 본 다음에 적절하게 소수점 적절한 길이로 잘라준 다음에 대입을 해보면은 제가 미리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B 값이 이렇게 하면 B가 131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317kg/s 뭐 요 정도 나오는 숫자로 나머지 계산 완료해 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